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아틀리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래동화 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해님 달님 준비했습니다. 시작할게요. 토끼와 거북이. 옛날 푸른 숲과 맑은 개울이 흐르는 평화로운 동물 마을에 자신만만한 토끼 한 마리와 묵묵한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토끼는 마을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왜냐고요? 달리기 실력이 번개처럼 빠르다며 늘 자랑을 했거든요. 하하, 거북이야. 너는 언제나 느리구나. 토끼는 거북이를 볼 때마다 놀리고 비웃었어요. 거북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난 한 번 가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지. 느려도 멈추지 않아. 토끼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하하, 너랑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숲 넘어 언덕 위까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당근 20개. 좋아, 해보자. 거북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토끼는 깔깔 웃으며 말했죠. 좋아, 그럼 내일 아침 해 뜰 때 나무 아래에서 시작하자. 그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 동물 친구들은 모두 신기해하며 말했죠. 거북이가 토끼랑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그건 뭐 100번 해도 토끼가 이기지. 드디어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 동물들이 모두 나무 아래로 모였어요. 토끼는 씩씩하게 앞발을 풀며 준비 운동을 했고 거북이는 말없이 조용히 자리 잡았죠. 준비 시작! 땅! 소리가 나자마자 토끼는 번개처럼 달려나갔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고 거북이는 조용히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어요. 하하, 거북이는 아직도 출발선 근처네. 토끼는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얼마 안 가 언덕 중턱에 도착했죠. 어휴, 생각보다 더운 날씨네. 거북인 아직도 멀었을 테니 여기서 잠깐 낮잠이나 잘까? 토끼는 큰 바위 그늘 아래서 누워버렸어요.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풀베개를 하고 눈을 감자 그만 굴굴 잠이 들어버렸죠. 그 사이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꾸준히 묵묵히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나는 빨리 갈 순 없지만 멈추지 않으면 분명 도착할 수 있어. 시간이 흐르고 거북이는 마침내 언덕 꼭대기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제야 토끼가 눈을 번쩍 떴죠.
내가 자버렸잖아. 큰일이야. 토끼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북이는 마지막 한 걸음을 딛고 언덕 꼭대기의 깃발에 먼저 도착했거든요. 주변에 모여있던 동물들이 모두 환호했어요. 거북이가 이겼다! 거북이가 이겼어! 토끼는 숨을 헐떡이며 거북이 앞에 섰어요. 미안해, 거북이야. 난 자만했어. 널 너무 얕봤지. 넌 정말 멋졌어. 거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너처럼 빠른 친구에게 이긴 게 믿기진 않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날 이후 토끼는 더 이상 다른 동물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고 거북이는 마을의 끈기왕으로 존경받게 되었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인 놀부는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사람. 동생 흥부는 착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놀부는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 흥부네 가족을 쫓아냈어요. 에이, 나눠줄 거 없다. 나가서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 흥부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가난하고 배를 곪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흥부는 밭일을 하다가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걸 보았어요. 제비는 다리가 부러져서 파닥파닥 날지도 못했지요. 아이고, 이거 어쩌냐. 내가 고쳐줄게. 흥부는 조심스레 제비 다리를 싸매주고 찹쌀죽도 떠먹이며 정성껏 간호했어요. 며칠 뒤 제비는 힘차게 날아올라 하늘로 훨훨. 그리고는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짹짹 고맙다는 듯이 인사를 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끝날 무렵 그 제비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흥부의 마당에 박씨 하나를 똑 떨어뜨렸지 뭐예요? 뭐라? 이게 뭐지? 아, 혹시 보답으로 준 걸까? 흥부는 그 씨앗을 조심스레 심고 날마다 물을 주며 정성껏 키웠어요. 그러자 박 넝쿨이 하늘 높이 자라고 거대한 박 3개가 주렁주렁. 가족들이 박을 따서 톱으로 탁 잘랐는데 두둥. 첫 번째 박 속에는 쌀과 보리, 금은보화가 콸콸콸. 두 번째 박 속에서는 예쁜 옷감과 그릇, 양식이 산더미처럼. 세 번째 박에서는 일꾼들이 튀어나와 집을 지어주고 밥을 해주고. 단숨에 가난은 사라지고 흥부네는 넉넉하고 따뜻한 집에서
웃음꽃이 피었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죠. 뭐야? 제비다리도 고쳐줬더니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다고? 나도 해야지, 나도. 놀부는 일부러 제비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제비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자, 내가 다리도 고쳐줄게. 얼른 나와서 박씨나 주고 가렴. 놀부는 흥부를 따라 제비를 간호했고 가을이 되자 진짜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요. 놀부는 신이 나서 씨를 심고 물도 주고 박이 열리자마자 톱으로 탁 잘랐죠. 두둥. 첫 번째 박 속에서는 귀신이 우르르. 으악! 놀부는 뒷걸음질 쳤어요. 두 번째 박에서는 뱀과 벌레들이 우글우글. 살려줘! 세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가 튀어나와 방망이로 쾅! 쾅! 욕심 많은 자여, 혼쭐이 나야겠다! 놀부는 혼비백산 달아났고 그 뒤로는 심술을 부리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며칠 후 놀부는 조심스레 흥분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옛날엔 쫓아냈던 동생이었지만 이번엔 머리를 숙였어요. 흥부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했지. 욕심만 부리다가 큰 코 다쳤어. 흥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셨다면 다행이에요. 함께 지내요, 예전처럼. 그렇게 두 형제는 다시 화해하고 예전처럼 함께 농사짓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에서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해님, 달님.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어머니와 남매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 생계를 꾸렸고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집을 지키며 기다리곤 했죠. 어느 날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장에 다녀올게.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올 테니 문 잘 잠그고 있어야 해.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면 절대 안 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시장으로 떠났고 아이들은 집에서 조용히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해가 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졌는데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람은 점점 세차게 불고 산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죠. 그때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하지만 목소리는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 목소리보다 훨씬 거칠고 무서운 느낌이 났어요.
오빠는 재빨리 문 앞으로 가 물었어요. 정말 엄마 맞아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이렇지 않아요. 문 밖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엄마가 맞단다. 오늘 장에서 목이 좀 쉬었어. 어서 문 열어라. 오빠는 똑똑했어요. 그 목소리가 엄마가 아닌 누군가라는 걸 눈치챘죠. 엄마 손 보여줘요. 우리 엄마 손은 고와요. 그러자 문틈 사이로 거칠고 털복숭이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으아, 이건 엄마 손이 아니야. 아이들은 깜짝 놀라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몰래 내다보니 무서운 호랑이 한 마리가 집 앞에서 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호랑이는 바로 산에서 굶주린 호랑이였고, 어머니가 집에 가는 길을 따라가 잡아먹은 다음 그 옷을 입고 아이들을 속이려던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문 열지 않으면 다 부숴버릴 테다.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기지를 발휘했어요. 오빠가 말했죠. 동생아, 뒷문으로 도망가자. 빨리! 남매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캄캄한 산길을 헐레벌떡 달렸어요. 뒤에서는 호랑이의 쿵쿵 울리는 발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서라! 배가 고프단 말이야! 남매는 산 꼭대기 바위 위로 올라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늘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무서운 호랑이가 쫓아와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외치던 그 순간 하늘에서 밧줄 두 가닥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빠, 이거 잡아! 남매는 밧줄을 꼭 붙잡고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나도 올라가야지. 하지만 호랑이가 잡은 건 하늘님이 아닌 악마가 내린 썩은 밧줄이었어요. 호랑이는 중간쯤 오르다 퍽! 휘청! 와르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으아! 그렇게 호랑이는 천벌을 받아 사라졌고 남매는 무사히 하늘나라에 도착했어요. 하늘님은 남매를 안아주시며 말했어요. 용감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아, 너희는 이제 하늘의 빛이 되거라. 그리하여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어 밤낮으로 세상을 비추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